건강을 위해 먹던 들깨가루. 잘못 먹으면 암도 치매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와 들기름은 천연 오메가3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잘 먹으면 우리 몸속 만성 염증을 잡고 치매도 예방해주는 보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발암물질을 먹게 되고 뇌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암과 치매 막아주는 들깨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보관이 어려운 들깨를 무엇과 함께 섞어 보관해두면 좋은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소중한 분들과 오늘 영상 나눠보시고 좋은 들기름도 같이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메가3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선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입니다. 그런데 들깨 속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의 40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들깨를 천연 혈관 청소부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들깨이지만 보통 특유의 고소함이 있어서 맛을 더해주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요. 수제비, 추어탕, 감자탕 등 각종 국물 요리에 들깨가루를 더해서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감초 같은 재료입니다. 문제는 들깨의 열량입니다. 들깨는 모든 씨앗 종류가 그렇듯이 지방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100g당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들깨가루가 바로 이 열량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들깨가루가 국물에 녹아서 고소한 맛이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양의 들깨가루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향을 내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감자탕이나 추어탕에 곁들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문제는 들깨 수제비, 들깨, 칼국수와 같이 들깨의 맛이 주인공이 되는 음식입니다. 평소 우리가 접하는 걸쭉한 국물의 들깨 수제비, 들깨, 칼국수에는 1인분에 거의 70에서 100g의 들깨가루가 들어가게 되는데 칼로리로는 350에서 500칼로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칼국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 치매를 위해 피해야 하는 고열량, 고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맛을 위해서 들깨가루를 넣는 것, 또 별미로 즐기는 것은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들깨를 드셔보시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들깨차입니다. 만약 믹서기가 있으신 분이라면 통들깨를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집에 이미 갈아놓은 들깨가루가 있으시다면 따뜻한 물에 한 큰술 넣어 타서 드셔보세요. 들깨 자체가 슴슴한 맛이기 때문에 소금을 약간 더해도 괜찮습니다. 들깨에는 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안에 뭉쳐져 있는 혈전을 풀어서 혈액이 잘 순환되게 도와주는데요. 머리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뇌졸중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고요. 피가 막힌 곳 없이 원활하게 흐르니 고혈압 환자에게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에 들깨가 염증을 잡는 힘이 있는데요.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어떤 실험에서는 대장에 만성 염증이 있는 쥐에게 들깨를 먹였더니 염증이 줄었다고 하고요. 또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것이 염증 반응인데요. 이물질이 없는데도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알러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들깨가 비염, 아토피, 원인 불명의 관절의 만성 염증 같은 이런 알러지 반응도 낮춰준다고 하니까요. 식후 커피가 아닌 식후 들깨차 한 잔으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도 씻어내고 각종 만성 염증도 뿌리 뽑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들깨차 맛이 고소하다기보다는 구수한 편인데요. 맛을 조금 더해서 드셔보고 싶다면 두 번째 방법은 들깨청입니다. 들깨청은 들깨가루를 보관하기에도 좋은 방법인데요. 바로 들깨와 꿀을 1:1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니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루와 꿀을 잘 저어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이대로 한 숟갈 크게 떠서 드셔도 괜찮고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들깨 꿀차로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들깨 꿀차가 피부 미용의 특효약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피부가 고와지라고 들깨죽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들깨 속 풍부한 비타민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들깨의 비타민 함량은 콩으로 만든 두부의 4배나 되는데요.
이 비타민이 눈도 맑게 하고 또 피부세포가 늙는 것을 방지해준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 기미, 검버섯을 잡아준다고 해요. 또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꿀 속 글리세린이 피부 속 수분을 잡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피부에 보약이 되는 것이지요. 꿀피부를 위해 들깨와 꿀을 섞은 들깨꿀차를 매일 저녁 한 잔씩 드셔보세요. 또 섞은 청을 피부에 직접 바르고 씻어낼 수도 있는데요. 10분 뒤 헹구면 바로 얼굴이 환해진 것이 눈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면 들깨가루는 아무거나 써도 괜찮을까요? 들깨, 들기름을 드셔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기한, 보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깨, 들기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이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어렵답니다. 같은 기름인 참기름은 속의 산패를 막아주는 위그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들기름에는 이 성분이 없어서 산패가 더 빠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서 보관하기도 하는데 들기름만 단독으로 보관할 때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패가 무엇이길래 산패된 들깨를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산패된 지방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 DNA와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건강하게 잘 먹은 들깨, 들기름은 오히려 항산 화물질이 풍부해서 항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바로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들기름은 상온에 보관하면 산패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 4도 이하의 서늘한 곳이 좋은데요. 가정에서는 가능하면 냉장고에 넣는 것이 낫다고 하고요. 또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을 잘 닫아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한답니다. 잘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소량을 자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통들깨나 들깨가루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으면 되는데요. 만약 방앗간에서 직접 들기름을 짜서 드신다면 미리 짜두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한 통들깨를 필요할 때마다 볶아서 조금씩 짜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잘 보관한 들깨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금치TV는 들깨와 무를 함께 요리한 들깨무나물이나 들깨묵국을 추천드립니다. 무는 예로부터 천연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소화제 성분이 전분의 분해를 촉진하고 위통증, 위궤양 억제도 해주는데 들깨가루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고요. 또 들깨가 폐, 기관지나 구강을 마르지 않게 하고 기침을 잡아주는 효능이 있는데 무 속에도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서 요즘처럼 목이 건조해지는 환절기에 두 재료의 궁합이 더 빛을 발한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항암작용이 더해집니다. 무 속에는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유방암, 신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등 각종 암 위험을 낮춰주는 데다가 간에서 해독효소 생성을 촉진해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한다고 해요. 들깨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들깨 속 무기질이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외부로 배출시켜준다고 하니 항암푸드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들깨가루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들기름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추천드릴 방법은 아침 공복에 먹는 들기름입니다. 공복 들기름의 장점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인데요. 들기름이 공복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기름을 소화하는 소화효소가 분비되게 되는데요. 바로 담즙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배출된 노폐물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복 들기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노폐물을 빼내게 되는 것이지요. 또 들기름 속 로즈마린산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평소에 혈당이 높은 분, 고열량 식사를 하는 분들은 식전에 들기름을 한 스푼 먹어주는 것이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인데요.
들기름이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찌꺼기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분해를 촉진해준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포함한 여러 기름 중에서 들기름이 가장 효과적으로 치매 예방 효과가 높답니다. 이때 양은 3g, 밥 숟가락 기준 반 스푼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침 공복에 들기름 반 스푼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들기름은 유통기한만 지키면 전부 안전할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들기름이 하나 있는데요. 고온에 볶은 들기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식용유처럼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발연점, 즉 타는 온도가 낮은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매우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하는 순간 바로 발암물질이 생겨버립니다. 이 발암물질의 이름은 벤조피렌으로 예전에는 들기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온에서 볶은 들깨를 사용해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지요. 최근에는 벤조피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예 저온압착 들기름이 시판되기도 하는데요. 이 벤조피렌은 암도 일으키고 또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들기름을 먹는데 잘못 먹어 오히려 뇌 건강을 망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발암물질을 피하려면 들기름을 불에 직접 닿게 사용하지 마시고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떠신가요? 평소 자주 접했던 들깨, 들기름 이렇게 잘 알고 먹으면 약도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혈관을 청소하고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들깨차로 드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또 김이, 검버섯, 주름을 잡기 위해 들깨와 꿀을 섞어서 청으로 또 들깨가루 꿀팩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들기름 반 스푼으로 치매도 예방하고 혈당도 잡고 노폐물도 배출해 보시고요. 대신 냉장고 속에 있는 오래된 들기름, 또 냉동 보관하지 않으셨던 들깨가루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가장 유효 성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끗한 들깨가루, 들기름을 드시고 싶다면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요즘 통들깨를 구매하셔서 냉동 보관하시다가 필요한 만큼 방앗간에서 조금씩 갈아서 또 압착해서 가루나 기름으로 드셔보세요. 요즘은 시판 제품도 산패를 막기 위해 소분해서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기름은 불에서 요리할 때는 절대 쓰지 마시고 꼭 완성된 요리에 곁들여 주세요. 어떠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로 암도 치매도 예방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시금치TV는 오늘도 여러분 식탁 위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